이거는 남자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배경지를 쇼핑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여성분들한테 전문직이란 의미는 이렇게 따지는 여자들이 1년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대표님, 네. 요즘에 상담 되게 많잖아요. 아, 그럼요. 최근에 제일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 있으세요? 상담 사례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매칭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이 27, 연봉이 3천 정도 되는 여성분인데 매니저들이 매칭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본인이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니까 뭐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자산 100억 이상의 남자들을 해달라고 한다는 거지. 27살에 자산 3천인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죠, 사실. 근데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소개를 이제 하다 보니 본인이 봤을 때 스펙이 낮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제가 이 정도 만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더 좋은 남자의 프로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더 하나 봐요.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일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눈만 높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녀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산 3천만 원대의 27살의 여자가 왜 전문직에 그토록 집착을 하고 자산가에 집착을 하는지 그 속에 깔린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전문직 이꼬르 영구 실업급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돈이 계속 나온다? 이 여성분들한테 전문직이란 의미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매달 자동으로 찍히는 실업급여 같은 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직업이 CS 강사거든요. 서비스직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친절하다? 그거 빼고 이제 급여적으로 따졌을 때 들쑥날쑥이잖아. 안정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수입이 없고 수입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은 어려서 괜찮지만 30대 이후에 커리어가 굉장히 불안정.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공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야. 내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자본이 없다.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크게 흔들린다. 이대로 30대가 되면 나는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이 딱 하나로 보이는 거야. 남자는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 안정의 상징이 바로 전문직이죠. 그럼 대표님 그 안정적인 직업은 오히려 공무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오히려 뭐 저는 안정적이면 구급 공무원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나은데 이분은 어때? 현실 감각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 안정성도 보면서 사회적으로 지위도 얻고 싶은 거지. 어떻게 보면 공짜 근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는 거는 연봉만이 아니라는 거죠. 월급이 규칙적으로 많이 들어오는가? 커리어가 한 방에 무너지진 않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 지위가 있는지, 결국 나와 반대로 리스크가 적은 예측 가능한 구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20대 분도 있어요. 상담을 하는데 한 28 정도 됐는데 이 여자분한테 이제 소개한 남자가 대기업에 한 연봉 6천 정도 남자분인데 집은 없었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여자분이 그럼 이 남자 돈 얼마 모아놨어요? 하길래 한 5천 좀 넘게 모았다 했더니 나도 3천 모았는데 그럼 2천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은 정작 연봉이 한 2,500 정도 된 여자였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본인 3천은요 피땀을 흘려서 노력의 대가로 생각을 하는데 남자의 집은 아까 뭐라 그래? 당연한 의무. 근데 제가 주변에 보면 한 27, 8살 여자가 3천을 모으면 돈값 기준에서 되게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자들이 생각하는 3천만 원의 착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3천을 가지고서 나보다 훨씬 몇십 배의 남자를 지금 원하는 거잖아. 그런 남자를 구하는 그 심리는요. 불안 회피형인 거죠.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반자가 아니라 안정망을 찾는 원리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전문직 이꼬르 인생 세탁권입니다. 인생을 세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비스직이나 그런 CS 강사분들은 특징이 좀 있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어느 정도 관리도 좀 잘 되어 있고요. 연애 시장에서 내가 호응도가 괜찮았던 거지. 이 경험이 쌓이면 이런 선민의식이 생겨요. 나는 좀 보통 여자랑은 달라. 일반 직장인 여자랑은 급이 달라.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불안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그러는 건 줄 알아요? 돈이 없다는 건 내가 선택권이 없다는 거잖아. 그걸 드러내면 시장에서 약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곧 어떻게 표현하냐. 경제적 안정이 좋아요. 이 말을 전문직을 선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체면 유지용 언어인 거죠. 근데 진짜 대놓고 언니 저는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돈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여자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더 솔직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사람을 안 보고요. 직업의 타이틀만 보는 여자들이야. 한마디로 계급을 이동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이 사람이랑 살고 싶다라기보다는 이 의사나 변호사랑 결혼을 해야 내 인생이 세탁된다. 이런 사고죠. 상향원 같은 상향운이죠, 100%. 이런 경우 있었어요. 남자분이 변호사라서 이 변호사분 좀 어때요? 했더니 여자분이 루펌이 너무 작은 데를 다니는데요? 좀 더 큰
노펌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언니 의사가 더 안정적이지 않아요? 봐봐. 이거는 남자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찾는 거야? 내 인생의 배경지를 쇼핑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진짜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언니 저 그동안에 전문직들만 만났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깊숙이 들어가서 상담하면 소개팅에서 몇 번 잠깐 만난 거, 그리고 잠깐 썸 탄 거, 결혼 관계까지 진입을 많이 하지는 못한 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모나 미래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어. 그럼 진짜 가볍게 만난 거네. 그러니까 만남 기록을 스펙처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전문직 남성분들 제가 뭐 상담해봐서 알지만 이런 여성분들하고 결혼 절대 안 하죠. 웬만하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진짜 보면요. 의사들이란 직업군들 그리고 자산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요. 28살에 아무것도 없는 연봉 3천의 서비스 강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직들은 뭐 여기저기서 소개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사실 저희 같은 회사를 찾는 이유는 그냥 대놓고 조건 보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 특징이 보면 썸은 괜찮은데 이런 깊은 관계가 오는 남자들이 발을 빼더라고. 세 번째입니다. 전문직 남자가 칼 손절하는 지뢰 멘트입니다. 피디님들 여자니까 이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전문직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문이 뭔 줄 알아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냐? 한마디로 내가 진짜 개고생해서 딱 면허증을요 당연한 공동재산처럼 취급하는 여자. 그래서 전문직 남자들이 이런 멘트를 하는 여자들을 보면요 바로 마음을 접어요. 그게 어떤 멘트예요? 전문직 아니면 불안해서 못 만나요. 이거는 여자의 숨은 뜻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자들은 아 내가 얘 보험이구나. 바로 손절하겠죠?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을 쭉 할 거긴 할 건데 저는 그냥 취미로 여유있게 일하고 싶고 생활비는 오빠가 내야죠. 남자 입장에서는 네 돈도 네 돈이고 내 돈도 네 돈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직 남자가 조건을 따지는 여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건만 갖다가 그냥 들이내미는 그런 여자한테 진절머리가 난 거죠.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그분은 왜 자산이 3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워낙 많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이 많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안정적이길 바라는 심리인데 겉으로는 되게 계산적이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실상은 선택되지 못했을 때 이 공포와 불안이 속으로는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지. 이렇게 따지는 여자들이 1년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네 번째, 이 선택지는 증발하고 나이만 남게 됩니다. 전문직 남자는 계속 만나고 연애도 하고 썸도 타는데 결국엔 결혼 얘기가 나오면 남자들이 이제 도망가 버리거나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뭐 27, 8 의사랑 뭐 이런 남자 엄청 만나고 다니고 연애만 하다가 30, 31 돼서 저희 쪽에 찾아오시는 여성분들도 많죠. 근데 그때까지도 기준을 절대 못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45세에도 와서 의사분 해달라고 하는 초혼들도 봤어. 자기는 결혼정보회사에서 20대 때부터 의사만 만났다. 내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쓴 돈이 얼마냐. 이런 여성분도 있습니다. 진짜 그냥 타임스틸만 보고 목매다는 거네요. 맞아요. 의사 와이프. 그 옛날에 세상에 어떤 일이에서도 보면 어떤 여자분이 의사만 찾다가 인생이 다 끝난 경우에 사례도 있었을 만큼 선택지는 증발하고요. 나이만 남아요.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거는 이 어떻게 보면 망상이거든 이게. 나만 망하고 있다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거야. 정리를 해보면 이런 여성분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요. 결혼할 상대를 고른다기보다는 내 인생의 리스크를 떠넘길 남자를 찾는 느낌. 결국 자산이 3천인 여자인데 전문직이나 재산 100억대 이상의 남자를 원하는 여자들은 잘 살고 싶어서라기보다 망하기 싫어서. 근데 이렇게 전문직, 자산가 이런 타이틀만 쫓다가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 중반까지 가잖아요. 전문직은커녕 평범한 직장인조차한테도 선택을 못 받을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나의 불안을요 남의 귀한 집 아들한테 불안감을 전가시킬 필요는 전혀 없어요. 결혼은 같이 집을 지어서 하나하나 거기를 꾸려나가는 그런 남자랑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보일 때 이 똑똑한 전문직 자산가의 남자들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